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종현의 주절주절 2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수용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야기하기에 앞서 첫 번째 영상을 저희 어머니께서 보시고 처음에는 좀 괜찮네 하시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진짜 주절주절이 하는 것 같다고 그러셔가지고 오늘은 조금 구조를 갖추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요즘 현대인들이 수용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수용력을 점차 늘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은 수용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수용은 그저 잠시 보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무언가를 판단하려 하지 않고, 심지어는 동의하지도 않고 비동의하지도 않는, 그저 잠시 보관해 놓는 상태가 수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보해 놓는 것이죠. 잠시 밀어 놓는 것, 그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잠시 보관하는 것이 저는 수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용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죠. 요즘 현 시대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SNS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또 이런 정치판이나 어떠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현상 같은데,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미 말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할 말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이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반박하려는 성향, 무조건 아니요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성향, 상대방의 의견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만, 내가 생각하는 것들만 더 바라보고 이 사람이 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왜?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즉각적인 반박이 너무나 심한 요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성향이 미디어 때문에, 특히 소셜 미디어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게 실시간으로 딜레이 없이 쌍방향으로 소통이 되고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많다 보니까 이런 뭔가 즉각적인 대응만이 올바른 대응, 훌륭한 대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흔히 요즘 정치적인 것들에 좀 많이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들만 계속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은 상대방의 의견이 아닌 내 의견에 일치하는 것들만 자꾸만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의견은 더욱더 고착화되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어떤 것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점점 생기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용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한때 이런 수용 능력을 조금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친구들이나 이런 동생들이나 좀 깊은 대화를 할 때 좀 많이 자주 일어났었던 것 같은데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할 말, 상대방은 말하는데 내가 다음에 할 말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내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하는 느낌보다 그냥 나 혼자 막 발표하려고 하는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그저 나의 청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여기 해외 네덜란드에서 6개월 동안 살면서 이 듣는 법을 참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 영어 실력이 막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무조건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토의나 아니면 이런 발표 같은 것을 할 때 애들뿐만 아니라 거기 계신 선생님들, 교수님들도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어떤 중간에 버벅거려도 논리가 조금 빈약해도 정말 끝까지 들어주시는 경우가 열의 9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뭔가 이렇게 막 나서서 판단하고 내 이야기를 앞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는 연습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엊그저께 저랑 정말 친한 친구랑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뭐 어떻게 뭐 반응을 했나 봐요. 아니 반응을 한 게 아니죠. 뭐 잘 이야기를 들어줬나 봐요. 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되게 말을 되게 절제하려고 한다. 되게 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심 뿌듯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전에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에 참 많이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 돌아가서 조금 더 들으려고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뭔가 내 딴을 이렇게 섣불리 판단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섣부른 반응보다 그저 여백으로 남겨놓는 훈련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수용 능력을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어에 에포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판단을 중지함이라는 뜻 갖고 있고요. 또 침묵이라는 또 뜻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전 이 에포케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연습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전에 얘기했던 대화 간의 의도적인 침묵을 연습하는 겁니다. 즉 의도적인 에포케를 연습을 하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뭔가 더 밀접한 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 섣불리 반응하고 행여 이 사람의 힘든 것 어려운 일이더라도 섣불리 위로하고 섣불리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한 번은 침묵으로 에포케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침묵으로 회피하라, 침묵으로 막 싫은 티를 내라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리고 내가 말하기 앞서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여백을 의도적으로 가지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한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의도적으로 되게 노력하려고 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나 자신에게 에포케 적용하기. 한마디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저도 제 알고리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알고리즘에 의도적으로 에포케를 적용해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요즘 2차 자료가 많은 것은 너무 좋지만 너무 방대하고 이렇게 정말 거짓 정보들이 섞인 2차 자료가 참 많은 것 같아서 시간이 되면 1차 자료를 정말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들여다보고, 이것이 진실이더라도 왜 이 사람들은, 왜 내 상대방들은 그들의 주장을 펼치는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수용 능력을 길러서 의도적인 여백을 만듦으로써 에포케를 실행함으로써 여유가 생기기를,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상대방의 마음도 보이게 되고 상대방의 의도도 더 잘 파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수용력이 넓어지기를,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 옳지만,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상황이, 현대인들의 이 수용 능력이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의도적으로라도 노력을 해서 수용 능력을 넓히면 좋지 않을까, 타인의 생각도 한번 잘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잠시 보관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 아니다 싶으면 다 흘려보내고, 그래도 조금 받아들일 만하다 싶으면 잘 흡수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2탄 주절주절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탄은 어떤 얘기를 나눌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